그럼 뭐 시장이 폭락했네? 뭐 예전에 7억짜리 8억짜리가 15억 20억이 됐어. 그런 부동산이 있잖아요. 근데 폭락장이 왔어. 그럼 그게 12억 뭐 10억 이렇게 폭락하는 거잖아. 단기간에 팍 올라갔던 게 꺼지는 건데 내 거는 단기간에 움직인 게 없는데 뭐? 그러면 거품 낀 것도 없는데 떨어지고 말 게 어딨어. 나는 그것 때문에 한 거예요. 아 올라가는 거 아이 그거 탐이 안 나는 사람은 어딨어. 어쩔 수 없이 해야지. 그때는 살아야 되니까. 그게 너무 두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만 믿으면 안 되겠다. 회사만 믿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도 코로나 위기가 오면서 학원 운영하셨던 거에서 위기를 느끼셔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네요, 선생님. 네. 투잡, 쓰리잡 하면서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뭔가를 실행을 해야겠다, 투자를. 그때 한창 우리나라에 뭔가 투자 열풍이 불었던 것 같은 게 주식이라든지 아 맞아. 그때 또 주식이 좀 많이 사람들이 엄청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맞아. 저도 그 흐름에 타서 아 주식도 하고 계시는구나. 처음엔 주식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운이 좋게 수익이 조금 나기는 했어요. 주식을 계속 할 수도 있었는데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또 말씀하신 것처럼 리스크를 내가 관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아, 나도 그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부동산에도 이제 좀 관심을 가지면서 투자를 부동산은 사실 주식보다는 처음에 이제 접근하거나 들어가는 금액도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냥 공부만 하고 있다가 그렇죠. 부담스럽지. 목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소액으로 근데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유튜브에 알고리즘이 저한테 뭐 선생님 말고도 조금 그런 비슷한 류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영상을 보고 이거는 나도 조금 해볼 수 있겠는데 진입장벽이 그나마 부동산에서는 좀 낮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 돈이 좀 적은 상태에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고 제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에서 물론 제가 그걸 많은 저한테 깨달음을 줬지만 가장 내 삶에 적용을 꼭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현금 흐름 투자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게 되게 그냥 현금 흐름 투자라고 하면은 너무 담고 있는 의미가 많아서 저는 어떤 부분에 끌렸냐면은 현금 흐름 투자 특히 그런 부동산에서 현금 흐름 투자를 했을 때 어쨌든 월세를 받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이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아무 영향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써있더라고요, 책에.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내 월세도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올라갈 때는 어차피 내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물론 저희같이 이런 반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좀 올라간다고 올라가지 않잖아요. 하지만 어쨌든 그냥 그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 장점이 뭐냐면 나는 뭘 본 거냐면 시장이 좋을 때 올라가지 않았어. 그건 나도 알아. 반대를 생각한 거예요. 시장이 폭락하는 시장도 있잖아요. 맞아. 그러면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떨어졌다는 거는 거품이 어쨌든 꼈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 시장이 폭락했네? 뭐 예전에 7억짜리 8억짜리가 15억 20억이 됐어. 그런 부동산이 있잖아요. 근데 폭락장이 왔어. 그럼 그게 12억 뭐 10억 이렇게 폭락하는 거잖아. 단기간에 팍 올라갔던 게 꺼지는 건데 내 거는 단기간에 움직인 게 없는데 뭐? 그러면 거품 낀 것도 없는데 떨어지고 말 게 어딨어. 나는 그것 때문에 한 거예요. 아 올라가는 거 아이 그거 탐이 안 나는 사람은 어딨어. 제가 뭐 영상에서도 선생님한테도 말씀 많이 드렸지만 나는 겁이 되게 많아요. 난 무서워요.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떨어지는 거에 대한 난 대안을 찾지를 못하겠더라고. 근데 얘는 시세에 영향을 안 받는다는 것 자체가 나는 너무 큰 장점, 나한테 잘 맞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편안함 때문에 이쪽으로 생각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저도 좀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거기에서 인상 깊었던 게 떨어지는 거에도 나는 대비가 돼 있는 투자다. 그렇죠. 떨어져도 나는 아무 영향이 없고 오히려 거기서는 책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하락하는 시기에는 아무도 안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주택을 소유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미국은 이제 전세는 없으니까 그렇죠. 월세로 내가 살려고 하는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월세 물건들은 월세가 더 올라가는 효과까지 있다라고 말해서 하락장에서 오히려 상승장에서도 리스크가 없고 하락장에서도 리스크가 없다면 하락장에서는 더 좋은 거네. 더 좋다면 나는 이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겠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안정적인 투자인데 큰 돈을 막 벌어내고 그런 거랑은 좀 거리가 있을 수도 있어도 삶의 안정감 확보하는 데에는 정말로 큰 도움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의 방향은 이 방향대로 잘 안 하니까 이 투자에 대해서 거부감이 드는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시장의 움직임에 좀 덜 영향을 받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좀 한 거고 내가 쓰리잡까지 하면서 내 삶을 좀 버텨내고 이겨내다 보니까
아 이거는 오래 하기는 좀 불편하겠다. 그리고 이번 거는 내가 어떻게 막아보겠지만 다음에 내가 40대가 되고 50대가 됐을 때는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아 이건 대안이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들어서 이 현금흐름 쪽으로 투자를 네. 하게 되는 거. 네, 맞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하락장이 오는 것처럼 주식 시장에 하락장이 오는 것처럼 인생에 전 세계적인 위기가 와서 각자의 다 삶에 지금 하락장이 오는 거죠. 대비가 돼 있으려면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 투자를 맞아. 모아 나가야겠다 계속. 저는 선생님이 방향을 잘 잡은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어요. 현금흐름 투자는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 뭐 생각하지는 않는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덜 영향을 받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외부의 영향. 그러니까 선생님이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우셨던 택시 기사님의 승객으로 탑승했을 때 정확히 느꼈던 거. 아, 내가 컨트롤할 수 없구나. 내가 컨트롤할 수 없으면 선생님이 아, 나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이게 되게 비슷하네. 간접 투자는 사실 코로나라는 상황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니까 그 상황이 오니까 내 사업에 영향이 직격탄이 왔어. 그러면 그 사업 안에서도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 그리고 택시를 타고 했을 때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이게 좀 매치가 되는 것 같아. 그거를 깨우쳐 준 거라고 되게 생각이 드네요. 아, 선생님은 이제 삶에서 외부 상황에 덜 영향을 받는 쪽으로 가라는 메시지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그게 요집이란 말이야. 선생님이 방향을 너무 잘 잡았구나라고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 아, 이게 소름이 돋네. 그 교훈을 준 거라고 생각이 되게 드네요. 그래서 이 집은 잔금 낸 거는 너무나도 잘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선생님 만약에 거기서 주변 중개사님들의 얘기를 듣고 어쩌면 신중하지 그분들은 그렇게 깊게 고민하고 얘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집을 보고 얘기하시지도 않았을 거고. 제 생각은 가볍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벼운 생각에 선생님이 만약에 이 집을 포기했다면 선생님은 어쩌면 이제 부동산 경매 투자는 보지도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쵸. 내가 한 200~300만 원 손해로 봤는데 쳐다도 보기 싫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집이 선생님한테 진짜 많은 걸 깨닫게 해준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투자의 방향도 맞고, 너가 시세 차익 말고 너 사업하면서 경험한 거 있잖아. 너 외부에 흔들리는 걸 하면 안 돼. 네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걸 해야 돼 라고 말해준 거라고 또 생각이 드네요. 그 사건도 괜히 일어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다시 한번 생각이 드네요. 아, 선생님을 괜히 만나게 한 게 아니구나 라고 또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또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나게 된 것도 이렇게 선생님 얘기 들은 게 저도 행운이라고 되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수업료를 좀 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이 집을 낙찰받고 방향을 결정하고 하면서 또 불편할 수도 있었는데 그 얘기 같이 공개해 주신 거, 그리고 집 소개까지 해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집 이제 수리하고 나서 또 임대 내놓을 때 방향 잡는 것도 같이 고민해 보면서 가면 될 것 같고, 선생님도 두 번째, 세 번째 자유로운 방향으로 가는데, 그리고 이제 서행 차선에서 추월 차선으로 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전 단계로 전 생각하거든요. 그 차선으로 올라타는데 저도 옆에서 같이 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비유가 되게 좋네. 사고 난 거에 대해서 너무 잘 연결을 해주셔가지고 아니 근데 선생님이 딱 그